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나는 평생 숨겨온 감정을 터뜨렸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던 그녀, 건축가 이민지에게 사랑해라고 외쳤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그 순간 그녀가 나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쌍둥이 자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김지은, 28살의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며 그녀를 생각했다. 이민지, 유명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는 30살의 여성.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녀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 건축학과 선배로 그녀의 강연을 들으며 매료됐다. 그녀의 설계는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었다.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그 건물들처럼 그녀의 성격도 직설적이면서 부드러웠다. 하지만 내 감정은 그저 동경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처음 만난 날, 그녀가 나에게 웃으며 좋은 아이디어군요 라고 말했을 때 내 가슴이 요동쳤다. 그 후로 나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그녀가 참여한 프로젝트, 심지어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까지. 사랑이란 게 이렇게 은밀하게 피어나는 줄 몰랐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여성 사이의 사랑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다. 가족의 압력은 항상 나를 짓눌렀다. 어머니는 매번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다. 너처럼 예쁜 애가 왜 아직 솔로야? 소개팅 해볼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내 감정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었다.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특히 보수적인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민지를 처음 본 건 대학 캠퍼스에서였다. 그녀는 졸업생으로 초청되어 강연을 했고 나는 신입생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건축은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안에 감정을 넣어야 해요. 그 말에 나는 홀린 듯 그녀를 따라다녔다. 우연히 만난 척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 그녀와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그냥 후배로만 봤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감정은 깊어졌다. 출근길에 그녀의 사무소 앞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누군가와 데이트하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질투가 치밀었다. 하지만 고백할 용기는 없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내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변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업무 태만이었지만 실은 내 마음이 산만해진 탓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쏟아졌다. 그리고 우연히 그녀를 봤다. 아니,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혼자 서 있는 거리에서 나는 달려가 고백했다. 선배, 나 선배를 좋아해. 아니, 사랑해. 그녀의 눈이 커졌다. 비에 젖은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지은아. 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나는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가 나를 끌어안았다. 나도 내가 좋아.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행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그녀의 집으로 초대받았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 그녀의 설계 작품 중 하나였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민지 선배, 내가 물었다. 그녀가 웃었다. 아니, 난 미나야. 민지의 쌍둥이 동생의 충격이 밀려왔다. 쌍둥이. 민지가 쌍둥이가 있다는 소문은 들은 적 없었다. 민지 언니는 지금 출장 중이야. 어제 내가 고백한 건 나한테 한 거였어.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어제 만난 그녀는 민지가 아니었다. 미나였다. 얼굴은 똑같지만 눈빛이 미묘하게 달랐다. 미나는 웃으며 말했다. 언니 대신 내가 나갔어. 그런데 내 고백이 너무 진심이었어. 나도 모르게 대답해버렸지. 나는 혼란스러웠다. 미나는 민지의 쌍둥이로 언니를 대신해 가끔 역할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왜 그런 짓을? 미나의 설명이 이어졌다. 민지는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다. 쌍둥이 자매지만 미나가 더 건강했다. 가족은 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미나를 이용했다. 언니는 사회생활이 힘들어. 그래서 내가 가끔 대신 나가 하지만 그건 속임수였다. 나는 민지를 사랑했는데 미나에게 고백한 셈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미나도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 지은아, 나도 내가 좋아. 언니 대신이 아니라 나로서. 내 머릿속이 엉망이 됐다.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쌍둥이였고 그중 하나가 나를 속였다.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 집안도 그들 집안도 보수적이었다.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데 쌍둥이 자매의 비밀은 더 깊었다. 민지와 미나는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으로 헤어졌었다. 민지는 어머니와 미나는 아버지와 살았다. 최근 재회했지만 가족은 그 사실을 숨겼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왜 그래?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내 감정, 이 혼란.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나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하지만 진심이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이 사건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됐다. 민지와 미나, 두 사람 사이에서 나는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그리고 내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 사랑이란 게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 미나의 고백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매일 출근길에 그녀들의 사무소 앞을 피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미나의 얼굴이 맴돌았다. 민지의 얼굴과 똑같지만 미소가 더 장난기 있었다. 민지는 진지하고 차분한 타입이었는데 미나는 자유분방했다. 어떻게 쌍둥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연애 문제, 나는 웃으며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발할 것 같았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동성애자는 여전히 기상한 취급을 받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나오지만 현실은 달랐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애들 이상해 라는 말이 오갔다. 가족은 더했다. 어머니는 최근에 결혼 안 하면 안 돼, 손주 보고 싶어 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여자답게 살아라고 조언했다. 여자답게? 그게 뭘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왜 여자답지 않은가? 미나가 다시 연락 왔다. 만나자. 설명할게. 나는 거부했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갔다. 서울의 한강공원, 저녁 바람이 시원했다. 미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해, 지은아. 언니 대신 나간 건 실수였어. 하지만 내 고백을 듣고 나도 감정이 생겼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여성을 좋아해. 하지만 가족 때문에 숨겨왔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이 밀려왔다. 미나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였다. 딸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면 상속도 끊을 거라고 했다. 민지는 어머니 쪽에서 자랐는데 어머니는 더 엄격했다. 언니는 병 때문에 더 약해. 그래서 내가 보호해야 해. 미나의 말에 나는 화가 났다. 왜 나를 속였어? 그게 보호야. 미나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장난이었어. 하지만 이제 진심이야. 우리는 그날 밤 오랜 대화를 나눴다.
미나의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쌍둥이로서의 고독. 나도 내 이야기를 털어놨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압박. 우리처럼 사는 게 왜 잘못이야? 민하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우리는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느껴지는 따뜻함. 하지만 그건 죄책감과 함께 왔다. 민지는 그녀를 배신하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민지가 돌아왔다. 사무소에서 우연히 만났다. 지은아, 오랜만. 그녀의 미소가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나는 떨렸다. 선배, 쌍둥이 동생이 계시네요.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나가 말했어? 그 애가 왜? 나는 고백했다. 선배에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미나 씨였어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 애가. 나 대신. 민지는 화를 냈다. 미나야, 왜 그런 짓을 해? 자매 사이의 대화가 시작됐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 동생이 장난쳤어. 하지만 미나가 반박했다. 장난 아니야, 언니. 나 진심이야. 지은이를 좋아해. 민지의 눈이 커졌다. 너 여성을.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도 알잖아. 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가족의 비밀이 드러났다. 민지와 미나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의 비밀을 공유했다. 민지는 건강 문제로, 미나는 성 정체성으로. 하지만 부모는 그걸 모르게 했다. 민지가 말했다. 우리 가족은 그런 걸 용납 안 해. 특히 아버지. 나는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 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숨겨. 평생. 하지만 나는 숨기고 싶지 않았다. 미나와의 감정이 커져갔다. 우리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카페, 공원, 심지어 그녀의 아파트. 매번 만날 때마다 긴장감이 높아졌다. 누가 볼까봐, 가족이 알까봐, 사회의 시선은 더 무서웠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전통 가치를 지키자 라는 플래카드. 나는 그걸 보며 울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내 핸드폰을 봤다. 미나의 메시지. 오늘 밤 어때? 어머니가 물었다. 이 미나라는 애 누구야? 남자. 나는 거짓말했다.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압력이 시작됐다. 요즘 이상해. 제대로 살아. 아버지도 가세했다. 결혼할 나이 됐어? 소개팅 해줄게. 나는 거부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미나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갈등도 커졌다. 민지가 우리를 알게 됐다. 미나야, 그만해. 지은이는 내 후배야. 미나가 소리쳤다. 언니, 왜? 나도 사랑할 권리 있어. 자매 사이의 싸움. 나는 중간에 끼었다. 민지가 말했다. 이건 잘못됐어. 사회가 용납 안 해. 하지만 미나는 용납 안 하면 어때? 우리가 행복하면 돼.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미나를 사랑하지만 민지를 배신하는 기분. 가족의 기대, 사회의 정죄. 매일 밤 악몽을 꿨다. 꿈에서 어머니가 울며 너 때문에 집안 망했어 라고 했다. 깨어나면 눈물이 흘렀다. 이 사랑이 옳은가? 도덕적으로? 갈등은 점점 고조됐다. 미나와 나는 더 자주 만났다. 하지만 매번 만남 뒤에는 후회가 따랐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물었다. 미나가 안아주며 괜찮아. 사랑하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에서 동료가 수근거렸다. 지은이 요즘 여자랑 붙어 다니네. 소문이 퍼졌다. 나는 불안했다. 가족 모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이 남자 어때? 변호사야. 나는 거부했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어머니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누구? 남자, 나는 침묵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대답해. 나는 울며 말했다. 여자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울었다. 어떻게 내가? 우리 집안에서 그런 아버지가 주먹을 쥐었다. 나가. 당장. 나는 집을 나왔다. 민하의 집으로 갔다. 지은아, 미안해. 민하가 안아줬다. 하지만 민지도 그 자리에 있었다. 언니, 도와줘. 민하가 말했다. 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이건 안 돼. 부모님 알면. 하지만 민하가 반박했다. 알면 어때? 우리는 가족이야. 민지가 말했다. 가족. 우리는 쌍둥이지만 이건 부모님의 비밀이 드러났다. 민하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민하야, 그 여자랑 뭐 하는 거야? 누가 밀고 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당장 끊어. 내가 그런 애라는 거 알면 상속 포기야. 민하가 울었다. 아빠, 왜? 나도 사람인데 하지만 아버지는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했다. 민지의 어머니도 알게 됐다. 민지야, 내 동생이 왜 그래? 너도 같이. 민지가 부정했다. 엄마, 나 아냐. 하지만 어머니는 이 둘 다 이상해.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 원인이 드러났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이상한 성향을 의심했다. 어머니가 여성 친구와 가까웠다고. 그게 이혼 사유였다. 민지와 미나는 그 트라우마로 자랐다. 나는 미나와 함께 도망쳤다. 서울 외곽의 펜션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우리 결혼할까? 미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다. 법이 없었다. 사회가 없었다. 우리는 그냥 함께 사는 걸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짧았다. 민지가 우리를 찾아왔다. 돌아와. 부모님들이 걱정해. 미나가 화를 냈다. 걱정. 우리를 인정 안 하면서 민지가 울었다. 나도 너희처럼 느껴본 적 있어? 하지만 포기했어의 충격이었다. 민지도 동성애자였다. 언니, 민하가 물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 때 여자 선배 좋아했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숨겼어. 자매의 대화가 깊어졌다.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병약한 몸으로 가족의 기대를 짊어졌다. 너희는 자유로워. 하지만 나는 못해. 미나가 안아줬다. 언니, 같이 싸우자. 하지만 민지는 안 돼.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다. 사회의 변화. 얼마나 걸릴까?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 정치인들은 가족 가치를 외치고 종교단체는 반대한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림자 속에서 산다. 손해, 배신, 상처. 미나의 아버지가 상속을 끊었다. 내 부모님은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식탁에서 우리는 결의했다. 함께 할게. 미나와 나는. 민지도 동참했다. 나도 도울게. 자매의 화해.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사회의 반발이 왔다.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미지 문제라고. 미나의 사무소도 압력을 받았다. 클라이언트가 빠져나갔다. 우리는 대항했다. 소셜미디어에 우리의 이야기를 올렸다. 익명으로. 여성과 여성의 사랑, 왜 안 돼? 댓글이 쏟아졌다. 지지와 비난. 용감해. 변태, 양극단.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강해졌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가족과 대면했다. 미나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 서울의 대저택. 아버지가 문을 열자 화가 났다. 너희 뭐야? 당장 나가. 하지만 미나가 말했다. 아빠, 들어줘.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우리의 감정, 사랑.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게 사랑이야? 비정상, 민지가 끼어들었다. 아빠, 우리도 사람인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희 엄마 때문에 이혼했어. 어머니의 비밀이 드러났다. 어머니도 동성애자였다. 아버지는 그걸 알았지만 사회 때문에 참았다. 결국 이혼. 너희가 그렇게 되면 나처럼 고통받아 아버지의 말에 우리는 침묵했다. 세대의 트라우마. 하지만 미나가 말했다. 아빠, 시대가 변했어. 우리 싸울게.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볼게. 내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집으로 갔다. 어머니가 울며 안아줬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어렸을 때 친구 좋아했어. 하지만 포기했어의 충격이었다. 어머니도.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가 안 돼, 너는 다르게 살아. 하지만 나는 전마, 나 행복해. 아버지도 왔다. 미안하다. 내 행복이 중요해. 화해의 순간. 하지만 사회는 달랐다. 우리의 소셜미디어 포스트가 바이럴됐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쌍둥이 자매와의 삼각 로맨스, 왜곡된 기사, 우리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하지만 압력이 커졌다. 미나의 사무소가 문을 닫을 위기. 내 직장도 잃었다. 우리는 모임을 열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 서울의 지하바,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도 싸우고 있어. 그들의 이야기. 상처, 투쟁. 우리는 힘을 얻었다. 프라이드 행진에 나가자 미나가 제안했다. 하지만 민지가 망설였다. 아직. 행진날, 우리는 거리로 나갔다. 플래카드, 사랑은 자유다. 군중 속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왔다. 비정상, 돌이 날아왔다. 미나가 맞았다. 피가 흘렀다. 미나야, 나는 울며 병원으로 갔다. 민지가 따라왔다. 언니, 미안해. 병원에서 미나가 깨어났다. 괜찮아. 이게 우리의 대가야. 우리는 결의했다. 싸움을 계속.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남았다. 쌍둥이 자매로서 우리의 관계는? 민지가 말했다. 나도. 지은이를 좋아했어의 충격. 언니, 민지가 고백했다. 처음부터. 하지만 포기했어. 삼각관계의 시작. 나는 혼란스러웠다. 미나와 민지, 둘 다 사랑. 아니, 미나를 선택했다. 하지만 민지의 상처. 언니, 미안해. 민지가 웃었다. 괜찮아. 너희 행복해. 하지만 눈물. 배신의 아픔. 사회적 압력은 계속됐다. 법적 투쟁. 동성 결혼 법안을 지지하는 모임에 참여. 정치인 만남. 변화가 올 거야. 하지만 느렸다. 우리의 삶은 상처투성이었다. 가족의 지지, 하지만 사회의 비난. 클라이맥스에 다다랐다. 미나의 아버지가 재산을 포기하고 우리를 인정했다. 너희 행복이 중요해. 내 부모님도.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우리는 해외로 이민을 고려했다. 캐나다 어때? 거기선 결혼할 수 있어. 미나가 말했다. 하지만 민지가 한국에서 싸우자. 결정의 순간. 우리는 한국에 남았다.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LGBT 지원 그룹. 우리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깨우쳤다. 상처받았지만 강해졌어. 미디어 인터뷰. 쌍둥이 자매의 비밀, 그리고 사랑 논란. 하지만 지지자 증가. 민지의 희생.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고 우리를 도왔다. 언니, 고마워. 하지만 민지의 눈에 슬픔.
나도 사랑받고 싶어. 민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여성. 나도 행복하게 우화해.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대가 컸다. 잃은 친구, 직장, 평안. 대신 얻은 자유, 사랑.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법안 통과 움직임. 우리의 역할. 마지막으로 나는 생각한다. 이 모든 게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을 아프게 하고 사회와 싸운 게? 사랑이 혈연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가?